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CPI가 7개월 연속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6.4% 정도까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금리 계속 올리고 있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네? 예상대로 되고 있네? 안도의 그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도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구나, 그런 기대감도 주고, 그 말인즉 이렇게 이제 지금 카카오뱅크 종목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쭉 하락을 이어오는 이런 종목들을 봐오던 혹은 들고 있던 분들이 야, 지금 이제 좀 기회 아닌가? 이제부터 좀 달려야 되나? 좀 돈 좀 태워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법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몰빵 때려갖고 나중에 더 힘들어지면 또 곤란해지니까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좀 그런 분들께 저희가 도움되는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네, 지금 중요한 거는 모멘텀이 형성됐다라는 건데, 지금 금리가 정점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시장에 모멘텀이 좀 생겼다. 그러면서 모멘텀이 좋아지면서 각각의 종목들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종목들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금리가 떨어지는 게 올해 안 떨어지고 내년에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거구나라는 그 기대감만으로 벌써부터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겠죠, 주식시장에서는. 그쵸.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될 여지가 있으면은 시장은 선반영이 되니까 좀 빠르게 반응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지금 이 금리, 모멘텀,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이에요. 저점이 이때만 해도 금리 압박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 안 좋아지다가 저점 대비 지금 놓고 보게 되면은 이미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 상승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나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게 모멘텀이에요. 근데 이 모멘텀을 파동으로 끌고 가서 본다라면은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고개를 들어주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저점 반등, 전환 상승이라고 대체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종목들이 참 많이 보이죠. 대형주, 개별주 할 거 없이. 그래서 요 포인트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벌써 약간 그 모멘텀이 벌써 선반영돼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다 들고 있는데, 야, 괜히 또 여기서 뭐 돈 태웠다가 또 떨어지면서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는 이제 시작이니까 돈 더 태워도 되겠지. 뭐 돈을 태운다라는 말을 쓸게요. 뭐 물 타는 분도 있을 거고 새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어서 오늘 방송을 보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떨어지는 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하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분들은 지금은 주식 투자하지 않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언제고 주식 투자가 과연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는가를 진지하게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언제나 하락은 동반되기 때문에. 떨어질 거 걱정돼서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냥 안 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사실 떨어지는 거 걱정되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주식을 하면 되는데, 그 대비를 할 생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말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그런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 두 번째, 지금부터 한다라고 하면 돈을 태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오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돈을 태운다, 매매를 시작한다, 매수를 시작하면서 투자를 시작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락이나 여러 가지 다른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기회를 잡아나가면 되거든요. 내 걸로 만들면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런 것들을 하기에 좋은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럼 어니스트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좀 팁을 드릴게요. 제가 실전을 매매함에 있어서 요즘 같은 때, 그리고 지금처럼 모멘텀이 살아날 때, 근데 여기에 전제는 악재와 하락이 동반된 상황에서 그 이후에 모멘텀이 올라갈 때, 이때 어니스트라면 어떻게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중적으로 잘 아는 대형주 매매와 개별주 매매를 저는 일단 구분을 합니다. 왜 구분을 하냐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변화하는 현상이 모멘텀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받아요. 저희 유튜브를 진짜 오랫동안 3년 동안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평상시에 제가 대형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때를 가려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때라는 게 지금 같은 때라면 저는 대형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대형주를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 중에 하나다라고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근데 디테일하게 실전으로 들어가면은 대신에 주의사항은 필요해요. 대형주 투자는 어찌됐든 자금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주당 객단가 자체가 좀 높아요. 카카오뱅크도 보시면은 3만원 정도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종목 요새 비슷한 모멘텀으로 갈만한 종목들 항공주도 있죠. 이것도 대형주잖아요.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가격대 낮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세제 혜택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객단가 낮지 않아요. 그리고 몇만 원 정도면은 그나마 양호하죠. 훨씬 더 높아집니다. 10만 원도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려해 보면서 가격대 자체가 높다는 거고 뭐 한 주 3만 원이면은 할 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전체적인 비중을 컨트롤 한다는 거는 그만큼 생각하는 자금력이 좀 더 크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같은 맥락에서 대형주 투자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락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모멘텀이 끄집어 올라와 주는 이런 조건부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파동적으로 하락했다가 저점 전환해주는 이런 시점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대형주 투자를 한다면은 그리고 대형주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긴 시간의 시장에서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매매할 수 있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실전에서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다면 제대로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 말은 자금력을 이용해서 큰 시드를 활용해서 해주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 잘하는 곳이 어딜까요? 기관들, 전문 투자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하죠. 자금력이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 소액으로 막 순환을 막 시켜가면서 사고팔고를 빈번하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애초에 이건 자금력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높은 비중으로 수익을 내는 쪽으로 좀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시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금력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정확하게 맞고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근데요, 어니스트님, 저는 지금 그 정도 자금력은 안 되는데요. 저 지금 소액으로 지금 주식 투자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등등의 사람들은 그래서 대형주가 개인 투자자, 초보자들 아니면 이제 막 경험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썩 맞는 옷이 매칭이 잘 되는 궁합이 좋은 종목이 아니다라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결국에는 여기서 자금력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은 그 전에 하락장을 지나오는 동안에 그 자금력을 유지했거나 오히려 자신의 시드를 키워왔거나 뭔가 앞에서부터 쭉 이어오면서 행위했던 사람들이 이걸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결된다인 거고 저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저는 가능한 상황이라서 저라면은 지금 이거를 할 것 같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여기서 그러면은 높은 시드를 였다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녹여줄지 매수할지 지금부터 분할은 들어가야 되고 왜냐면은 이게 제가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직진 상승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흘러가는 여기서의 느린 파동들을 잡아 나갈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적극적인 그러니까 좀 강한 임팩트 있는 빌드업을 위주로 할 것 같고 거기서 응용과 변형을 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게 보고 야 대형주는 장기 투자지라고 하면서 천천히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 있게 매집을 하되 거기서 이제 흘러가는 파동에 대응을 이제 또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비중을 확장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실 거다. 이거 듣기만 해도 어렵지 않나요? 근데 그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 매매가 저는 쉽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잘 활용하면은 분명히 매력적인 투자다.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들으시면서도 이건 내 얘기 아닌갑다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상대적 소액인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좀 빨리빨리 순환시키고 싶은 사람은 이제 아까 두 번째 얘기하셨던 개별주라고 하셨던 이런 대형주 말고 다른 방법에 대한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개별주 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도 일단 큰 맥락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락을 했고 모멘텀이 올라와 주면서 파동으로 구분하면 전환 상승이다. 이거는 대형주나 개별주 똑같죠. 근데 소액이거나 개인 투자자 아니면 연습하고 여러 가지를 본인의 경험치를 쌓기에도 사이클적으로 대형주보다 훨씬 더 빠른 순환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매매 기술도 익힐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가 뭔가 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주로 더 많이 훈련시키고 연습을 시킵니다. 실제로 클럽에서도 그래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때가 되면은
다 스스로 개별 매매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훈련한다 연습한다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사이클 자체가 한 번 연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에요. 개별주에서 충분히 훈련하고 잘 다룰 줄 알게 되면은 그거를 좀 길게 늘어뜨려서 대형주를 개인이 선택해서 그냥 하면 돼요. 그때 되면은 때가 되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대형주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별주를 지금 선택하는 데서 제가 두 가지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클럽에서도 소위 말하면 대형주를 공식 종목으로 편입을 해서 클럽 회원분들께 리딩을 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리지는 않아요. 뭐 그럴 일이 안 올 거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거든요. 이제 개별주 위주로 이제 편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의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대체로 클럽 회원이라고 해서 다 시드머니 많은 분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분들께 적합한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훈련, 수익, 그 목적에 맞는 방향은 아무래도 개별주가 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대형주를 안 하진 않으니까 성향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좀 엇박자 타거나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막 생기면은 원희스님께 물어보고, 그러면서 또 조정도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보통. 딱 지금 설명도 대형주와 개별주를 우리는 이거 한다 저거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이제 개별주를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차례인 것 같아요. 네, 개별주로 넘어가면은 자 보세요. 이런 종목들 요즘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했네? 딱 봐도 상승 잘했죠? 그래서 오늘 수급도 터졌는데? 그러면은 모멘텀도 있겠다, 이거 더 가는 거 생각해서 여기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이거는 별로예요. 저는 이렇게는 안 합니다. 왜냐? 요즘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했죠? 하락 이후에 모멘텀으로 인해서 전환 상승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상승장에서는 이런 종목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2020년대 동학개미 상승 시절에 이런 종목들 진짜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종목이 이랬고, 그때는 거품을 이용한 매매를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그거를 잘 다루면서 그런 수급가 파동의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았는데, 지금은 때가 이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쪽에서 수급가 파동을 이용한 매매를 해도 훨씬 더 난이도가 쉽다, 개인 투자자들이 해주기에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12월만 해도 그 종수용조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12월 1월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 그러면은 지금 이제 모멘텀이 살아나는 시점이 되면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더 쉽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생각이 막 들기도 할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최대한 그런 착각은 좀 빼주시고요. 본인이 그럴 것 같다, 뭐 존중은 해요. 왜 그런 생각이 나는지도 이해는 하는데,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 생각대로 종목과 시장이 흘러가진 않는다를 좀 인정해 주시면은 실력이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비올이라는 종목하고는 다르게 이 종목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긴 하락 이후에 이제서야 이제 조금씩 모멘텀이 뭔가 형성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러면은 제가 앞선 비올은 안 좋은 종목이다, 웹스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구분을 해주고, 뭐 그러니까 웹스를 지금 당장 사세요라고 말하는 투자를 추천하거나 그런 맥락은 아니에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노파심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의 백그라운드 이슈나 기타 다른 부분들 배제하고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사라 그런 뜻 절대 아니니까, 직관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비교할 수 있는 예제를 선택해서 갖고 왔다라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웹스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딱 맞잖아요. 하락하고 플러스 모멘텀이 생기면서 전환 상승해주는 요 느낌, 이 전환 상승 느낌. 그러면은 개별주에선 여기서는 이제 수급과 파동, 이 파동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실전 매매로 이어나갈 수 있다. 이거는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지금처럼 전환 상승이 유발되는 시발점이든 언제든 수급가 파동은 그 시장에 맞는 수급가 파동을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용하기에 이런 파동이 좀 더 유리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실전에서 저는 이런 매매를 지금은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여기서도 팁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알겠는데 여기서 수급가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을 예제로 갖고 온 이유가 명확해서예요. 모멘텀이
만들어진 이 박스가 명확해서.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로 놓고 보게 되면은 눈으로도 보이죠? 4,000원 부근 요쪽 돌파해주게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거 제가 영상으로 말했던 곰돌이랑도 연결되는데 곰돌이 오른쪽 귀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아까 전에 걱정했었던 하락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켜주는 이 박스 안에 박스권 매매. 만약에 여기서 근데 박스까지 깨고 내려가면 어떡하는데요? 이 걱정은 할 필요도 없다, 이건 아니에요. 하긴 해야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는데요는,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매매 기본기 플러스 하락 대응 능력 플러스 경험치, 자기가 이 안에서 매매 비중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느냐, 이 하락을 어떻게 맞았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다 달라져요. 다 달라지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제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은 지금은 못한다. 매매 시작도 안 하는데 그 고민을 지금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잡는 거는 명확해지죠. 박스 매매 또는 돌파 매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매매 포지션을 짜본다. 뭐 요 정도 느낌으로 시작해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고, 저는 이 정도 팁은 추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박스에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둔다라고 했지만, 지금 시작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확실하게 돌파하는 목적의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박스 대응을 하는데 좀 더 목적을 두고 있는 건지 정도는 스스로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첫 번째, 돌파하는 파동을 내 걸로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트라이하고 뭔가 포지션 짜가면서 이 위에서 비중 확대하고 극대화시키는 것까지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맞고요. 박스를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시작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안정성을 추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확인을 하는 거고, 지금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은 트라이를 하는 거다. 이 정도 구분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은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부담이 되는 게, 이 와중에도 뭔가 좀 막 이미 상한가가 2번이나 나왔고 여기서 갭이 좀 벌어져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아니면 요 바닥까지도 현재가부터 해서 이제 적지 않은 이런 차이가 부담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 다른 종목에 눈이 가면서, 뭐 이런 종목에 오히려 이제 눈이 가면서 지금 그래 모멘텀 살아날 것 같아? 시작 단계야? 그러면 지금 아예 모멘텀이 아예 뭔가 적용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바닥을 기는 이런 종목을 잡아가지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냥 매집하는 형식으로 막 사 모아가면은 뭐 어렵게 뭐 막 그런 그 트레이딩 안 해도 이런 개별주로도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막연한 희망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매우 동의합니다. 매우 동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그게 치명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맞아요, 이거 만약에 매집하면서 그 다음 전환의 때를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심플하면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얘기 제가 유튜브에서 개인 초보자들은 차라리 이런 거 하세요 라고 말했었던 그 적합한 예제에 훨씬 더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훈련이 안 됐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런 거 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왜 안 하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재미없잖아요. 재미가 없죠. 재미없어 보이죠. 그리고 지금 모멘텀 좋아졌으니까 나 투자 뭔가 하고 싶은데 해서 지금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지 보다는 지금 당장 뭔가 파동 이용해서 수익 내고 싶은데, 이런 생각 아닐까요? 그죠. 여기서 이제 호기롭게 이걸 들어가더라도 옆에서 막 지금 수익 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계속 상대 비교를 하게 되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뭐가 더 좋은데라고 하게 되면 저는 진짜 이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수익 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그 과정을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이게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 차이에는 너무 큰 괴리가 있어서, 그 괴리가 결국에는 이 종목을 손절시킬 것 같아요. 그게 치명적일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저 또 이것도 또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이런 경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매집해야지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막 떨어지면서 막 이렇게 되다가 아까처럼 거의 비슷하게 막 상한가 나오고 막 이런 게 밑에서 만들어지면 네. 결국에 여기서 해야 될 걸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 종목에서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비슷한 행동을 여기서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나 그런 거 하기 싫어서 일로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해야 될 거를 만나게 되면 결국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버티고 여기서 해나갈 수 있는 거라서 네. 결국은 같은 지점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고민의 지점은 항상 만나게 돼요. 그걸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걸 피하려고 지금 이런 쉬운 종목을 잡았다라는 것부터가 약간은 어느 정도 모순을 떠안고 있는 그런 결정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한 가지 투자에서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진리 같은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시간값을 땡긴다는 거, 좀 다이나믹한 액션,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시간 범주 안에 매매를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를 높이는 행위다 인 거고요. 근데 이 리스크 높이는 게 싫어서 리스크를 낮추고 싶은데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시간값을 높여주면은 충족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문제예요. 시간값은 낮추고 리스크도 같이 낮추려고 하는, 이거를 원하니까 짧은 시간 안에 리스크 낮춤 빠른 매매를 하고 싶으니까 그게 거의 대부분 문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개선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만 봐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닥이라는 거는 그만큼 공포감이 또 많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들 조심스러워 하신단 말이죠. 이런 시점에서 주식을 잘한다는 사람들은, 소위 어니스트님은 뭘 어떻게 하는 걸까? 나 그거 좀 그대로 따라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누구나 좀 하시면서 저희 방송 보실 텐데, 그런 분들께 좀 팁이 될 만한 얘기였습니다. 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니스트는 이렇게 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전달한 거니까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가 늘 20분 30분 정도의 영상을 찍지만 이 사이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 매매를 같이 하면서 의사결정을 함께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작점에서의 그런 출발점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든 게 다 숙제입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같이 배워가고 어니스트가 하는 그 방식 그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멀리 어렵게 갈 거 없어요. 저희 클럽에 오세요. 클럽에 지금도 신규 회원분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꾸준히 들어오고 계시고요. 거기 오시면은 막 5년차 눌러 계시고 6년차 눌러 계신 그런 선배 회원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동안 과거에 겪어왔던 거를 같이 공유해 주시는데,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얘기하는 것 이상의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려고 저희가 이제 그 클럽을 만든 거고, 그렇게 오시면은 배워 나가시는데, 그리고 올 한 해 잘 해나가고 싶다, 기회를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뭐 그 안에서 기회 극한으로 잡아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클럽에 오시면은 참 많이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도 잘 새겨 들으시고 한번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요거 말고 웹스였죠. 웹스 종목, 뭐 이 종목으로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종목 추천은 아니지만 이런 뉘앙스로 저희가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직접 설명한 케이스니까 직접 많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